자, 킬러학습지 6호 목요일 기하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문제는 기존의 문제들에 비해서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데 그냥 뭐 난이도가 엄청 있다 이 정도가 아니라 뭔가 공부할 구석이 있다 이 정도로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좌표 평면 위에 이 말이 중요했어요. 얘들아. 문제를 딱 읽는데 선분 AB의 길이가 5라고 주지 않고 좌표 평면 위에 길이가 5인 두 점에 대한 얘기였거든.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처음 읽자마자 무슨 생각을 했어야 되냐면 좌표를 그려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요 4번 우리 이 목요일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할 것은 벡터 문제, 우리 벡터의 성분이라고 해서 좌표 평면상에서 점을 표현하는 도구로서 벡터의 성분을 이용하기도 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좌표로 분명히 움직이는 걸 우리가 배웠단 말이죠, 교과 과정에서. 그렇기 때문에 문제의 도입부에 좌표 평면이라는 말이 사실은 없어도 벡터의 문제풀이를 하는 어떤 테크닉의 측면에서 좌표에 도입을 한다 이런 것도 사실 의미가 있는 건데, 얘는 또 대놓고 좌표 평면 위에 있는 점이라고 알려줬기 때문에 저런 단서들을 보고 우린 빨리 좌표 평면을 그려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좌표 평면을 그려놓고 뭔가 출발해 보겠다, 이 정도 생각이 아주 바람직해. 자, 계속 문제 읽어볼게. 자, 길이가 5인 두 점 A, B를 각각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5인 원을 그리겠다, 이런 얘기였거든. 그럼 기왕이면 두 녀석이 지금 사이의 거리가 5인데 반지름의 길이가 5라는 건 원이 딱 이렇게 겹쳐진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기왕이면 더 쉽게 한 점을 A로 잡고 A에서 5만큼 떨어진 점을 이렇게 잡되 한 녀석을 이렇게 원점으로 잡아주는 거죠. 그러면 훨씬 더 표현하기가 좋잖아, 그지? 물론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건 물론 아니야.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기왕이면 원점을 하나로 놓으면 좀 더 계산하기도 좋고 아니면 원의 방정식을 세우기도 좋고. 무슨 말인지 알죠? 자, 이렇게 해서 반지름의 길이가 5라고 했으니까 자, A가 중심인 원은 이 B를 지나면 되고, 이 B가 중심인 원은 당연히 여기는 이 A를 지나가도록 이렇게 원을 만들면 되겠죠.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쌤이 미리 그림을 좀 잘 그려놨거든. 그거 그려놓고 출발할게. 자, 이렇게 그림이 있다고 봅시다. 자, 그러면요, 여기가 지금 A라는 녀석 원점이 되는 거고, 자, 요 점을 B라고 놓고, 당연히 반지름의 길이는 5일 테니까 여기는 5,0이 될 거고 당연히 여기는 10,0이 되겠지. 자, 이런 그림을 그려놓고 출발하겠다가 좋은 생각이다, 이런 얘기지. 자, 오늘 문제 단서를 하나씩 볼게. 자, 조금 올려서 여기 우리 첫 번째 요 원을 O1이라고 하고 요거를 O2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코사인 CAB가 5분의 3이래. 뭔지 잘 모르겠는데, O1 위에, 자, 요 왼쪽에 있는 요 원 위에다 C를 내가 잡을 거거든요. 이렇게 C를 잡는데 CAB를 해서 코사인 세타가 5분의 3이라는 거예요. 근데 코사인 세타가 5분의 3인데 우리는 이미 이 원의 반지름이 얼마인지 알아. 5인 줄 알죠? 그리고 봐보세요. 여기 A부터 B까지 길이가 얼마지? 이게 지금 5니까 한 요 정도? 요 정도가 조금 앞에다 그릴까요? 한 요 정도가 3 정도의 길이라고 볼 수 있겠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그리고 어차피 반지름의 길이는 5가 될 테니까 요 3인 선에서 수선의 발을 이렇게 올린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렇게 똑바로 가볼게.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 만나는 요 점 있죠? 요 점을 우리가 C라고 놓는다면, 그죠? 요 점을 C라고 놓는다면, 그리고 A하고 C를 이렇게 연결해주면, 이렇게 연결해주면 얘 반지름의 길이가 5였기 때문에 요 CAB 코사인 세타 값이 얼마가 된다? 그렇죠. 5분의 3이 되는 지점을 찾을 수 있다. 물론 여러분 이런 생각 들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C가 꼭 여기에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이거의 대칭이 되게 여기에 C가 있어도 사실 CAB의 코사인 값은 5분의 3이 되는 거니까 둘 다 되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 맞아요. 그러니까 위에도 되고 밑에도 되고 다 되는 거야. 이제 그거를 구분해주는 조건을 이제 또 주겠죠. 만약에 그런 조건을 주지 않는다면 두 개의 경우를 나눠서 풀어주면 되는 겁니다. 일단 쌤은 주황색으로 잡았던 C점의 좌표부터 정하고 갈게. C점의 좌표는 당연히 3대 4대 5니까 좌표는 3,4가 될 겁니다. 당연히 밑에 있는 녀석으로 간다면 3,-4가 되겠지. 됐죠? 네, 이렇게 단서 하나 또 해결했고, 그 다음에 이제 나 조건을 또 보러 가볼게. 자, 조금 올리고 그림을 조금만 더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B 벡터, CD 벡터를 했더니 내적을 했더니 30이 됐다. 자, 이제 계산을 좀 시키겠다는 얘기인데, 자, 가보자. AB 벡터 내적
CD 벡터를 이렇게 했단 말이지. 근데 우리는 벡터도 지금 좌표 평면 위이기 때문에 벡터를 다 성분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렇죠? 어차피 그리고 우리가 원점을 A로 잡았기 때문에 AB 벡터는 그냥 뭐라고 놓을 수 있다? 그렇죠? 5, 0이라고 이렇게 놓을 수 있다 이거죠. 그 다음 이제 CD 벡터가 문제인데 지금 문제는 D점을 모릅니다. D점은 여기 O2 위에 있는 점이야. O2는 보니까 원의 방정식이 중심이 5, 0이니까 x-5의 제곱 더하기 y제곱 이퀄 5의 제곱 이라는 요 원의 방정식 위의 점 D라는 건 아는데 얘가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모르는 상태인 거지. 자, 그래서 설정하면 되죠. 뭐 이거 x, y라고 놓자. 선생님 x, y라고 놔도 되나요? 놔도 되죠.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어? 좌표 평면 위에서 벡터를 나타내고 있으니까 그러면 CD 벡터는 뭐가 되는 거야? CD 벡터는 당연히 OD 벡터 마이너스 OC 벡터 이렇게 해서 빼서 나타낼 수 있잖아. 그래서 CD 벡터의 성분은 결국 뭐가 된다? x-3, y-4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지금 C의 위치를 파란색으로 잡으면 밑으로도 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를 x-3, y-4 이렇게 만들었다 이거지. 자, 이렇게 해서 내적을 하면은 이쪽 y좌표 0이니까 사실 안 곱해도 상관없고 요 녀석만 곱해주면 되겠네, 그지? 그래서 5x-15가 된다는 건데 이 녀석이 지금 얼마라는 거야? 이 녀석이 30이라고 문제에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면은 45가 될 거고 그러므로 x는 얼마가 된다? 9가 된다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 이제 x좌표를 알았으니까 x좌표를 여기다가 딱 집어넣어 보면, 그죠? 집어넣어 보면 9-5의 제곱은 4가 되는 거죠. 4의 제곱은 16이니까 넘어가면 결국 y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되는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보니까 지금 D의 위치도 표시를 해볼 건데 D의 위치는 결국 저 원 위의 점 중에서 y좌표가 3인 점이랑 마이너스 3인 점 제가 표시해 볼게요. 아까 여기가 4였으니까 4보다 조금 작게 이렇게, 자, 이렇게 표시해 보죠. 그러면 요 점 아니면 이거의 대칭점인 뭐 여기도 되겠지. 이렇게 괜찮겠죠? 그래서 요 D의 좌표를 우리 뭐라고 잡을 거냐면 9,3으로 잡던가 아니면 뭐 9,-3이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 됐죠? 그러니까 C의 후보도 지금 2개 있는 거고 D의 후보도 지금 2개가 있는 거야. 자, 그걸 이제 가려주기 위해서 문제가 마지막 조건으로 뭘 줬냐면 C, D의 길이는 9보다 작아야 된다 그랬거든. 저 말을 괜히 주지 않았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쟤를 또 보면, 자, C, D의 길이는 결국 얘가 이렇게 연결이 되던지, 그지? 아니면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던지거든. 근데 이렇게 길게 연결이 되면은 요거 긴 거, 요 길이 봐봐, 요 길이 보면은 9-3의 제곱 하면 36에다가 3 마이너스 4의 제곱, 그럼 7의 제곱은 49가 되기 때문에 얘가 9보다 커진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크로스의 조합은 안 되고 결국 이렇게 지금처럼 C하고 D가 이렇게 이어지거나 아니면 이 밑에 있는 점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건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죠? 어쨌거나 크로스는 안 된다. 됐지? 그럼 쌤은 이제 위의 점으로 잡아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CD를 이제 지름으로 하래. CD를 지름으로 하고 원을 하나 그려서 PA 벡터 내적 PB 벡터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다고. 그럼 이제 원을 또 그려줘야 되는데 원이 어떻게 그리냐면 CD를 지름으로 하라 했으니까 얘를 지름으로 하는 이렇게 생긴 원을 그려줘야 될 것 같아. 그렇죠? 그럼 저 초록색 원은 또 표시를 해보자. 중심의 좌표는 두 녀석 더해서 반으로 나누면 되는 거니까 6,2분의 7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는 두 녀석의 길이의 절반이 될 테니까 자 2분의 루트 9에서 3을 빼면 6이죠. 6의 제곱이니까 36. 그리고 3에서 4 빼서 제곱하면 1이 되겠지. 그래서 얘는 2분의 루트 37. 반지름의 길이가 이렇게 되는 원이 되겠다 이런 얘기야. 그럼 이제 PA 벡터, PB 벡터의 최대값을 구해야 되는데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결국 문제가 나한테 원한 게 PA 벡터 내적 PB 벡터를 구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A점의 좌표랑 B점의 좌표는 우리 이미 알고 있어. 그럼 결국 뭐만 구하면 된다는 얘기야. 그렇죠? P점의 좌표만 구하면 된다는 얘기야. 근데 P점은 어디 위에 있다고? 지금 우리 이렇게 생긴 원 위에 있단 말이야. 중심이 6,2분의 7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2분의 루트 37인 원 위의 점이란 말이지. 원 위의 점 P가 된다 이런 얘기야. 여기서 얘들 우리가
삼각함수에서 그렇게나 공부를 했던 원 위의 점을 설정할 줄 알아야 돼요. 원 위의 점을 설정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원래 어떻게 하기로 했었냐면, 이거 잠깐 공부하고 넘어갈게. 너무 중요한 내용이니까. 자, 보세요. 우리가 원이 이렇게 있고 좌표축이 이렇게, y축도 있고 x축도 있다, 이렇게 해보자고. 그리고 우리가 원 위에 점을 이렇게 하나 설정을 해. 근데 여기 반지름의 길이가 이렇게 있어. 그리고 각도가 세타야. 이랬을 때 우리가 좌표를 설정할 수 있잖아. 뭐라고? 그렇죠.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라고 이렇게 점피의 좌표 설정하는 걸 배웠죠. 이거 너무 중요하다고 했었잖아. 이제 그거 그대로 이용하면 돼. 자, 얘는 지금 중심이 6,2분의 7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2분의 30, 루트 37이니까 원래 우리가 이렇게 생긴 중심의 좌표가 원점이라고 해놓고 좌표를 설정한 다음에 x축의 방향으로 6만큼, y축의 방향으로 2분의 7만큼 움직이기만 하면 되잖아. 중심의 좌표가 바뀐 거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P점의 좌표를 우리가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거지. 반지름이 조금 숫자가 좀 복잡하긴 한데, 이렇게 반지름 곱하기 코사인 세타, 2분의 루트 37 사인 세타,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얘가 x축의 방향으로 6만큼 갔으니까 6만큼 이렇게 갔다고 하면 되고, y축의 방향으로 2분의 7만큼을 이렇게 이동했다고 하면 P점의 좌표를 설정할 수 있는 거죠. 됐나요? 그럼 이제 P점의 좌표가 설정이 됐으니까 우린 내적을 계산할 수 있단 말이야. 자, 계산해 볼게. PA 벡터는 지금 A로부터 출발하는 게 더 좋죠. 그렇죠? 그래야 좌표 설정하기가 좋으니까. 그래서 쌤이 이거를 양쪽에 다 역벡터를 해서 AP, BP로 이렇게 바꾸고, 어차피 좌표를 쓸 거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자, AP 벡터는 A가 지금 원점이니까 원점에서 그대로 가면 P점의 좌표만 그냥 쓰면 되겠죠. 그래서 AP 벡터의 성분 자체가 2분의 루트 37 코사인 세타 플러스 6, 2분의 루트 37 사인 세타 플러스 2분의 7, 이렇게 된다 이거죠. 되겠지? 여기다 이제 내적 BP를 할 건데, 자, 여기 조금 좁으니까 쌤이 이거 조금 옮길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놓고 BP는 결국은 뭐야? P점하고 이 B점 이렇게 놓으면 되는 거니까 5P 빼기 5B 이렇게 놓으면 되는 거잖아. 근데 B가 지금 5,0이니까 X좌표만 빠지면 돼. X좌표만 2분의 루트 37 코사인 세타 플러스 6인데 5가 빠지니까 플러스 1이 되고, 여기 2분의 루트 37에 사인 세타 플러스 2분의 7은 그대로 있어주면 된다 이거죠. 됐지? 그럼 이게 성분으로 표현됐을 때 내적은 같은 성분끼리 이렇게 곱해가지고 우리 더하는 거 잘 알고 있잖아, 그지? 그래서 이거 계산해 주시면, 자, 2분의 루트 37에 코사인 세타 플러스 6 곱하기 2분의 루트 37 곱하기 코사인 세타 플러스 1을 해주고 더하기, 자, 2분의 루트 37, 계산이 조금 귀찮지, 그지? 그래도 하셔야 돼요. 뭐 문제 다 푼 거니까 사실 이 정도면 이거의 제곱 이렇게 된다 이거죠. 되겠죠? 이렇게. 그래가지고 얘를 다 계산하고 나면, 선생님이 계산했는데 여러분도 계산하세요, 알겠지? 이 계산 과정은 생략할게. 이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 2분의 55 더하기 2분의 7 루트 37에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의 문제 다 계산한 거야. 이거의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 했냐면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최대값. 그럼 결국 최대값은 요 녀석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거거든. 그럼 사인 세타하고 코사인 세타를 더한 녀석의 최대값을 구해봐 라고 하면, 뭐 삼각함수의 합성을 이용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삼각함수의 합성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은 그냥 사인 세타 플러스 4분의 파이 이렇게 합성을 해도 되고, 합성을 배우지 않은 친구들도 상관없어. 그래프 그리면 돼요. 우리 뭐 이 정도 그래프야.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의 그래프는 어떻게 하면 돼? 사인 세타 더하기 합의 그래프 그리면 되죠. 코사인 세타를 반으로 나눈 중점의 그래프를 그린 뒤에 2배 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볼게. 그려보면 봐. 사인 세타는 일단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코사인 세타는 이렇게 생겼단 말이지. 그럼 이렇게 간다고 했을 때 봐봐. 이거의 가운데를 지나간 다음에 어차피 최대는 여기
요게일 거 아니야. 최대값 구하는 거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얘하고 얘의 중점이면 요 정도 지나갈 거거든. 그쵸? 그 다음에 요 녀석은 요 녀석끼리 더한 거니까 중점하면 뭐 요 정도 되겠죠? 여긴 0이었으니까 둘 다. 다음 여기하고 여기가 될 테니까 뭐 또 이렇게 절반 이 정도. 그래서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움직일 거란 말이죠. 이렇게. 이해 가나요? 무슨 말인지? 아이고 미안. 이렇게 움직일 거라는 얘기죠. 이렇게 이렇게. 그죠? 그러면 여기가 지금 얼마야? 여기가 2분의 1이니까 그 녀석을 2배 한다고 보면은 최대값은 얼마가 될 거다? 그죠? 1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되겠어? 아니면 합성을 할 줄 안다고 하면 제가 사인 세타 플러스 4분의 파이로 합성이 될 거니까, 근데 합성이 되면 이 값은 어차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를 간다 해서 최대값이 1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되겠죠? 근데 지금 이 삼각함수의 합성은 미적분을 배워야만 되고, 또 미적분을 배운 학생들 중에서도 교과 과정 외기 때문에 안 배운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쪽 그래프를 그려서 중점 그래프의 2배로 해석해도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녀석의 최대값은 1이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지금 쌤이 빨간색으로 박스 치는 요만큼 이 최대값이 되겠다. 얘가 1이 될 테니까. 되겠죠?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문제가 좋습니다. 문제가 좋은데, 문제가 좋은 이유가 일단 벡터가 좌표 평면으로 표현됐다는 거 가지고 얼른 좌표 평면을 도입시켜서 이거 벡터의 성분으로 푸는 문제겠구나 라고 직관적으로 판단하는 거. 이게 일단 중요했고, 그 다음에 원 위에 점을 하나하나 다 이렇게 표현하는 과정에서 여기 원 위의 점 P를 세타를 이용해서 표현하고자 하는 이런 생각들, 이런 거 충분히 공부할 필요가 있는 소재들이었습니다. 자, 됐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또 금요일 날 기하 문제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